안녕하세요. IT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여행 코스는 현재 값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로컬 스토리지와 인덱스드 DB를 비교하는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현재 값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은 로컬 스토리지와 인덱스 DB 이외에도 쿠키를 사용하거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여행 코스에서는 로컬 스토리지와 인덱스 DB의 부분만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들의 차이는 보시는 표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한 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여행 코스는 동일한 HTML을 사용하며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인덱스드 DB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 작성된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에서 선택된 항목들과 텍스트 에어리어에 작성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거나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재시작했을 때 작성된 내용들이 유지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행에서의 경험치는 로컬 스토리지와 인덱스드 DB를 사용해 어떻게 하면 현재 값을 유지시키고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행 준비물은 별다른 게 없고 개발 툴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것이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을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스는 GitHub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먼저 3개의 폴더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HTML 폴더, 자바스크립트가 저장되는 JS 폴더, 그리고 CSS가 저장되는 CSS 폴더. 자, 이렇게 3개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공통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과 CSS를 먼저 작성할 것인데, 자, 먼저 HTML 폴더에 가셔서 로컬 스토리지라는 HTML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느낌표 찍고 탭키를 눌러서 기본 HTML 코드를 생성해 놓고요. 타이틀은 로컬 스토리지로 하겠습니다. 메인 태그를 사용해서 전체 페이지를 메인 안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헤더를 하나 작업을 하고 그 안에 헤드라인을 하나 적어 놓도록 할게요. 로컬 스토리지 vs 인덱스 DB를 사용한 실시간 저장.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일단 라이브 서버가 구동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구동되지 않았다면 이건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오른쪽 하단에 고 라이브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면 라이브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미리 완성된 이 결과 화면에 캡처를 보고 HTML을 쭉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코드는 GitHub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자, 나머지 HTML은 기존에 작성된 거를 복사해서 일단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코드는 GitHub에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뭐 이 부분을 코드를 작성하고 페이지가 자동으로 리로드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CSS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데, CSS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CSS도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상단에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CSS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 폴더 안에 main.cs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어온 거 스크립트도 이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를 사용해서 바디가 모두 읽혀졌을 때 실행해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JS 폴더에 로컬 스토리지 JS. 자, 이렇게만 작성을 좀 해놓고, 자, CSS도 일단 복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폴더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이곳에다가 미리 작성된 코드를 복사를 시켜 놓을게요. 특별히 뭐 웹 디자인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여행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컬 스토리지로 실시간 저장하는 것과 그리고 인덱스DB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것의 차이를 일단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HTML과 그리고 CSS는 작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하나씩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JS 폴더 안에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스크립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드는 즉시 실행함수 안쪽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파라미터로는 도큐멘트 FRM을 던져 놓도록 할게요. 도큐멘트 FRM은 폼 태그의 네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값이 아니라 네임 값입니다. 폼이 현재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큐멘트 FRM을 파라미터로 주고 저는 파라미터를 FRM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에러 펑션을 가지고 블럭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종의 뭐 모듈화의 뭐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지금 하나의 자바스크립트만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모듈화까지는 뭐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폼 태그에 요 폼 태그에 선택된 값들이나 작성된 값들이 저장되는 변수를 하나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폼에 작업을 좀 해놓고요.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나 인덱스DB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어떤 그 아이템 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A123 이렇게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폼 태그에 있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 폼 태그에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바로바로 저장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 추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즉시 실행 함수가 만들어질 때 document.frm을 파라미터로 던져서 frm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frm에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 추가시켜서 폼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실행시켜 달라, 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토어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스토어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 건데 뭐 인수값을 하나 전달할까요? 인수값을 하나 전달해서 폼에 인수값을 전달해서 폼에 있는 내용이 수정됐을 때, 바뀌었을 때
스토어를 불러줘. 폼에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단에 펑션 스토어 그리고 FRM은 FRM으로 받을게요. 자, 폼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폼 태그에 있는 값을 폼 데이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폼 데이터는 new 폼 데이터 파라미터로 전달된 FRM에. 자, 그러면 이 폼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요 내용들이 폼 데이터라고 한 객체로 생성이 돼서 접근하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상단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했는데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하시고요.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하시고, 자, 그런 다음 이 폼 태그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순행하면서 태그의 이름과 태그의 타입 그리고 밸류 값을 이 데이터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폼을 사용해서 포오브를 사용할까요? 포오브를 사용해서 폼 데이터, 이게 만들어진 폼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폼 데이터를 하나씩 순행하면서 태그들의 요 타입과 태그들의 네임 그리고 밸류 값을 가져와서 이 데이터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데이터에 엔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엔트리. 그러면 폼 데이터로 작성된 오브젝트 안에서 이 태그들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하나씩. 그러나 이렇게 스팬 태그라든가 뭐 라벨 이런 것들은 갖고 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넘겨온 값을 저는 태그 네임과 밸류 값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입은 가져올 수 없고요. 태그 네임과 밸류 값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행시켜 놓고 태그의 타입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폼의 쿼리 셀렉터에 백틱을 사용해서 네임 태그가 큰 따옴표를 하나 해주는 게 낫겠죠. 네임 태그가 태그 네임이냐, 자, 태그 네임이냐. 자, 대괄호가 빠졌죠. 백틱 안에 자, 이렇게 해서 타입 이렇게 되면 쿼리 셀렉터에 의해서 네임 태그가 폼 태그에 있었던 정보, 첫 번째가 얘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얘가 전달됐을 때 그 중에서 네임이 요거 테스트 1이죠.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네임 태그를 쿼리 셀렉터로 셀렉트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타입, 그래서 첫 번째 이 포문에 실행 결과는 태그 타입이 라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택되지 않은 거는 스킵이 됩니다. 선택된 것만 처리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버튼 특성상 네임 태그가 동일하면 하나의 블록으로 묶이잖아요. 여기서 체크드가 된 것만 엔트리즈라고 하는 폼 태그에 의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할 3개의 값이 다 지정이 됐네요. 자, 위쪽에다가도 변수를 하나, prop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밑에서 props에다가 값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props는 태그 네임이라고 하는 키에 태그 네임을 집어넣을 거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곳에 태그 타입이죠. 타입을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value라고 하는 속성에 value 값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퍼티가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놈을 data.push props 이렇게 되면 요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선택된 라디오 버튼 하나가 props가 돼서 저장이 될 것이고, 체크박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디오 버튼 두 개인데 이 체크박스 이 세 번째 문제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체크박스도 체크되어 있는 것만 엔트리즈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와서 이 props를 만들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계속 푸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폼 태그에 있는 정보가 바뀔 때마다 store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에어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뭐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페이지가 로딩 됐을 때는 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는 라디오 버튼들이나 체크박스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props가 만들어지지 않고 엔트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맨 처음에 로딩 됐을 때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3개, 아무것도 물론 이제 값이 없겠지만 텍스트 에어리어에 있는 빈 문자열이 props가 돼서 저장이 될 것이고, 그런 후에 화면을 보면서 사용자가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거나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엔트리에 포함돼서 그때마다 props가 만들어져서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에 계속 추가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폼 데이터의 엔트리만큼 빙빙빙 돌다가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면 데이터가 수정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문이 다 돌고 나서 하단에다가 로컬 스토리지 이제 set 아이템, 그리고 저장할 키 값은 상단에 id라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d고, 그리고 로컬 스토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무조건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그냥 저장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JSON이라고 하는 string i 파일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만들 수 있죠. 데이터 배열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id가 A123이에요. id가 123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저장해 달라.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거나 새로 고침하거나 다시 브라우저가 실행됐을 때 저는 로드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할게요. 펑션 로드. 자, 그럼 펑션 로드에서는 새로 브라우저가 로딩 됐을 때 이 저장된 세션 스토리에 저장된 값을 가져다가 화면에 띄워주면 되겠죠. 화면에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초이스 타입은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은 약간 별개로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라디오 이거나 체크박스 이거나 셀렉트가 있겠죠. 셀렉트 우리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그 형태의 태그들이 들어오면 여러 개 중에 한 개이거나, 그죠? 여러 개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변수가 이 초이스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는 다시
저장된 값을 불러올게요. 로컬 스토리지의 get item. 그래서 키 값은 id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 맨 처음에는 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 폼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브라우저를 끄면 로컬 스토리지에 이 id 값으로 저장된 값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if 데이터가 있다면, 그렇죠?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조건문 안에다가 작업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저장할 때 제이슨의 string i 파일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져온 데이터는 다시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이슨으로 받을까요? 제이슨은 제이슨.parser 데이터를 다시 오브젝트로 만들어줘.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타입이 이제 제이슨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제이슨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하나하나가 이렇게 프롭스 형태를 갖도록 해서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롭스가 여러 개가 저장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제이슨은 여러 개가 저장됐기 때문에 제이슨.poich를 사용할게요. 뭐 어떤 반복모를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제이슨에 있는 정보 하나하나를 뒤로 받고 에러 펑션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태그나 한 개 항목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그나 여러 개 중에 한 개 또는 여러 개 중에 여러 개, 이거를 구분을 해서 데이터 값을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나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체크드란 속성을 부여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입력 상자에 그냥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박스인가 프롭스에 의해서 저장된 요 타입이 체크박스인가 또는 라디오 버튼인가 또는 뭐 셀렉트는 없지만 셀렉트인가를 검증을 할게요. 여기서 if choice 타입에 포함되어 있는 includes 뭐가 뒤에 태그 네임이 태그 타입이죠. 자, 프롭스에 저장된 그 태그 타입이 라디오 버튼 또는 체크박스 또는 셀렉트인가를 물어본 거잖아요. 얘는 그죠? 뭐 include가 이제 포함됐느냐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러 개 중에 이 라디오 버튼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저장된 이 라디오 버튼 중에 한 개가 저장됐겠죠. 왜냐하면 엔트리지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입이 네임이 테스트 1이고 타입이 라디오 버튼 요 세 개를 가지고 와서 저장된 프롭스의 항목들하고 같을 때, 그죠? 그 값을 체크하도록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치는 그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게요. 자, 그래서 체크박스든 라디오 버튼든 리스트로 받습니다. 리스트는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얘도 쿼리 셀렉터 올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얘도 백틱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백틱을 사용해서 네임 값이 달러의 뒤에 태그 네임이죠. 자, 이렇게 백틱으로 작업을 하면 첫 번째 얘라고 하면 태그명이 테스트1이라고 하는 놈이 몽땅 리스트에 저장되겠죠. 그죠? 그래서 블럭 요 친 부분이 이 명령에 의해서 선택될 겁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포이치 값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타겟으로 갖고 갈게요. 리스트를 포이치로 순환하면서 if 저장된 데이터 값이죠. 저장된 데이터 값의 밸류 값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태그
소리 죄송합니다. 저장된 값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요 태그들이죠. 태그들의 밸류 값하고 저장된 데이터의 밸류 값하고 동일하면 타겟 속성을 타겟의 체크드 속성을 수루로 줌으로써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밸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포이치문을 사용해서 빙빙빙 돌다가 저장된 값도 1이고 밸류 값도 1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전에 선택된 항목들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선택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빙 돌아서 두 번째가 얘게 이 두 번째 라디오 버튼 중에 하나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태그명이 이제 테스트 2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태그 요 부분을 포이치문을 가지고 빙빙빙 돌면서 저장된 이 밸류 값하고 동일한 항목의 체크드 속성을 수루로 줘서 선택되도록. 체크박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선택된 항목들의 밸류 값이 저장된 프롭스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하고 동일한 경우 체크드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체크박스라든가 라디오 버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일반 텍스트라면 태그로 만들게요. 그래서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얘는 이제 올이 필요 없겠죠. 그냥 쿼리 셀렉터에 얘도 백틱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이 큰 따옴표 안에 달러에 뒷점 태그네임 뒷점 태그네임을 가지고 태그를 선택을 하면 만약에 텍스트 에어리어라면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태그명이 테스트 4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롭스에 저장된 값도 태그네임은 테스트 4고 태그 타입은 텍스트 에어리어고 그리고 밸류 값은 이 안에 작성된 어떤 값 이게 되겠죠. 그 값이 프롭스로 만들어져서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저장됐고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가져와서 다시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태그점 밸류를 뒷점 밸류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로드는 페이지가 로딩되면 바로 실행하도록 상단에서 코드를 하나 추가시킬게요. 상단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도 로드는 무조건 실행해줘. 그죠? 그럼 맨 처음에는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if문이 실행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아이템이 저장됐다면 페이지가 새로 고쳐졌을 때 또는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했을 때 로드가 실행되면 이 값이 이제 있겠죠. 그죠? 그러면 if문이 돌아서 적당한 프로세스가 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됐으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저장했고 개발자 모드를 하나 열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면서 작업할게요. 일단 라디오 버튼을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만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 고쳐볼까요? 새로 고침. 새로 고쳐도 선택된 이 항목들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는 1111, 두 번째 항목에는 둘둘둘둘, 세 번째 항목은 3333. 그죠? 이렇게 저장을 데이터가 변경이 됐고, 새로 고쳐도 해당 항목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브라우저를 끄고 다시 실행 한번 해볼까요? 브라우저를 끄고 라이브 서버도 종료시키고 라이브 서버를 다시 실행하면 브라우저를 새로 연 겁니다. 새로 열었어도
해당 항목이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항목을 바꿔볼까요? 맨 끝에 거로. 동물을 모두 고르시오. 장미하고 강아지 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도 아이고 삐삐삐삐 시시시시 데이터가 수정되는 즉시 인풋 폼 태그의 이벤트 핸들러가 인풋입니다. 그래서 스토어라고 하는 펑션이 실행이 돼서 폼 태그에 있는 모든 정보를 선택된 항목들만 갖고 옵니다. 폼에 엔트리즈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모두 갖고 오면 이 엔트리즈는 태그명과 밸류 값으로 값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태그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을 가지고 밸류를 만들고, 그리고 태그 타입을 여기 요 항목에 의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을 초기화시켜 놓고 각 태그에 있는 정보들을 프롭스로 만들어서 푸시로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이 포문이 끝나면 해당 내용을 로컬 스토리지에 이 아이디 값으로 저장을 해 둔 거고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새로 고쳐지면 또는 브라우저를 새로 열면 로드라는 펑션이 실행이 되는데, 로드라는 펑션은 이렇게 로컬 스토리지의 get 아이템,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는 이 데이터가 없겠죠. 근데 없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돌면 이제 오류가 나니까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 그 값을 파싱을 시켜서 제이슨으로 바꾸고, 제이슨에 파싱된 요런 프롭스가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포이치 함수로 이 제이슨 배열 객체를 빙빙빙 돌리면서 D로 받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다시 화면에 뿌려지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버튼 요거 저장소 삭제를 하고 요 로컬 스토리지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버튼이 클릭되면 이 앞전에 저장된 요런 항목들을 몽땅 지워서 처음 로딩한 것처럼 코드를 초기화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는 그냥 요 하단에다가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장소 삭제죠. 저장소 삭제. 자, btn 버튼은 btn 델리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btn 델리트. 그래서 btn 델리트라는 객체를 받을게요. 델리트. 역시 도큐멘트.쿼리 셀렉터의 아이디가 btn 델리트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btn이랑 넷이죠. 그래서 btn 델리트 버튼이 배튼의 이벤트 핸들러 클릭됐을 때, 그죠? 클릭됐을 때 로컬 스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에 리무브 아이템 하면 되겠죠. 리무브 아이템 아이디 값. 자, 이렇게 해서 요 버튼이 클릭되면 몽땅 삭제될 거예요. 코드를 하나 더 집어넣을까요? 그냥 이렇게 Y에는 컨펌을 하나 받을게요. 컨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죠? 한번 물어보고 이 YN 리턴되는 YN 값이 참이라면, 그죠? 참일 때만 리무브 아이템을 할게요. 자, 다시 새로 고치고 저장소 삭제를 누르면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취소 누르면 이제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죠. 그리고 삭제하기 눌렀을 때 확인, 그럼 다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새로 고치면 깨끗이 사라집니다. 이미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강아지 풀 먼저 선택하고 다시 새로 고침. 유지가 되죠.
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다 유지가 될 겁니다. 새로 고치고 뭐 브라우저를 새로 열어도 현재 값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다시 실시간으로 읽어드리는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인덱스DB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지금처럼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하지만 인덱스DB를 사용할 때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로컬 스토리지는 문자열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 됐었고요. 네, 인덱스DB는 굳이 문자열로 바꾸지 않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이 되고, 저장 용량은 물론 이제 브라우저 설정이라든가 기타 옵션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로컬 스토리지는 메가 단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덱스DB는 물론 이제 메가 단위부터 기가 단위까지, 단순 문자열이라면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렇게 멀티미디어 정보가 아니라면 5메가바이트도 충분하겠죠. 그죠? 충분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인덱스DB는 기가 단위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요. 동기성을 보면 로컬 스토리지는 동기적이고 인덱스DB는 비동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돌았을 때 로컬 스토리지는 저장될 데이터가 많으면 잠깐 렉이 발생할 거고요. 인덱스DB는 비동기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돌고 있어도 렉 현상이 거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는 간단한 데이터, 그리고 인덱스DB는 대규모 큰 데이터가 존재했을 경우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속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데이터에서는 로컬 스토리지가 굉장히 빠른 거에 반해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덱스DB가 더 유리해진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이 로컬 스토리지나 인덱스DB를 사용할 때의 난이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를 작업했지만 뭐 set 아이템, remove 아이템, get 아이템 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이슨의 스트링 아이파이나 제이슨의 파서만 쓰면 몇 가지 명령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인덱스DB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데이터를 열고 테이블을 만들고, 스토어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테이블을 열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이제 약간 복잡도가 굉장히 좀 늘어납니다. 다만 대규모 데이터인 경우에, 그리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돌고 있을 때 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인덱스DB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덱스DB를 쓸 거기 때문에 요거 HTML 문서도 뭐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로컬 스토리지.html을 파일 복사를 해서 인덱스DB로 바꿀게요. 인덱스DB.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ndexeddb.js. CSS는 그냥 쓸게요. CSS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dexeddb를 여시고, 이 CSS는 그대로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뭐 HTML 코드도 그대로 동일하고요. 요 자바스크립트만 로컬 스토리지가 아니라 indexeddb.js를 읽어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크립트는 이제 오른쪽으로 잠시 이동해 놓고 필요 없는 거는 좀 정리를 하고 코드를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도 다시 라이브 서버를 중지하고 재가동을 해서 인덱스DB 거, 그죠? 여기 인덱스DB HTML 파일이 실행됐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 골격은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골격은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FRM으로 폼 태그를 받고, 그리고 에러 펑션을 쓰고, 매개 변수로 전달할 파라미터 값은 document.frm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이디 값이 아니에요. 요 네임 값입니다. 네임 값. 그럼 폼 태그를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될 아이디 값은 아까 A1234였었죠.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DB 네임,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MyDB라고 할게요. MyDB로 하고, 뭐 스토어이긴 하지만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테이블은 이그잼 DB를 하나 선언할 건데, 얘는 데이터베이스, 열려진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예요. 자, 브라우저가 시작되면 DB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DB는 본격적인 뭐 RDB처럼 SQL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작업 처리할 때 REQ로 받을게요. 그래서 indexed db.open db name 그리고 버전은 현재 뭐 1이죠. 그리고 REQ의 on success, 정상적으로 열렸을 때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열렸을 때 이벤트는 이벤트로 받을 거고요.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열렸을 때, 그러면 DB에다가 event.target 이러면 성공적으로 열려진 DB가 데이터베이스 요거 MyDB라고 한 놈이 열려져서 DB라고 한 객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스페링 틀렸네요. 이벤트. 자,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리자마자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를 보시면, 로컬 스토리지 코드를 보면 브라우저가 실행되자마자 어쨌거나 로드라는 함수를 불러서 세션에 저장된 로컬 스토리지에, 세션이 아니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 DB를 사용할 때도 이 화면이 뜨고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success DB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똑같이 로드 함수를 호출해 주도록 할게요. 아직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드 함수를 호출해서 화면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로 화면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열려질 때 에러가 났다면 on 에러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역시 이벤트로 받고 에러 펑션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뭐 그냥 콘솔에만 찍어줄까요? console.log 데이터베이스 오픈 에러 db 오픈 에러 뭐 이렇게 그냥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on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그 DB 구조가 바뀌거나 아니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 열려졌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가 on 업그레이드 need입니다. need. 이것도 문자가 하나 빠졌네요. 자, 그래서 얘는 DB가 수정되거나 데이터 DB의 구조가 바뀌거나 버전이 수정됐을 때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자, 그렇게 해서 역시 얘도 이벤트는 이벤트로 받고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DB에다가 객체를 따로 만들어 다시 세팅해 놓을게요. 타겟점 리졸트, 새롭게 만들어진 DB의 오브젝트를. 자, 그 다음에 if DB의 오브젝트 스토어. 이 오브젝트 스토어가 테이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어의 네임즈. 그렇죠? 그러면 테이블의 네임즈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컨테인즈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에 테이블 위에서 선언되어 있어 이그잼이겠죠. 결국은 이그잼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어가 만약에 없다면,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db.create object store, create object store, 그리고 테이블명. 그리고 얘는 SQL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키인덱스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키패스. 키를 인덱스 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키는 id 값으로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좀 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로컬 스토리지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도가 있죠. 근데 얘는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세스,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 DB 구조나 기타 등등이 바뀌었을 때 업그레이드 니드. 그래서 이때 지정된 테이블이 없다면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스토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드라는 펑션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로드라는 펑션을 로컬 스토리지에서 이 로드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초이스는 그대로 가져갈게요. 초이스 타입은 그대로 갖고 가서 로드라는 펑션 안 만들었군요. 펑션 로드. 타입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갖고 왔고요. 테이블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거죠. 자, 어떻게 읽느냐?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트랜스라고 할게요. 이건 이제 트랜잭션을 사용합니다. 자, 트랜잭션은 어떻게 하냐면 DB의 트랜잭션 테이블을 읽어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형태를 읽어주냐? 리드 온리 형태로 요 테이블을 읽어줘라. 이그잼이라는 테이블을 읽어라. 열려진 요 DB, 그죠? 요 열려진 DB 오브젝트가 담겨져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DB잖아요. DB로부터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는데 리드 온리로 테이블을 오픈해라. 읽어줘라. 뭐 이런 이제 의미쯤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서 이런 형태로 오픈이 됐다면, 오픈이 됐다면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어,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모두 읽는다. 데이터를 읽는 거죠. 자, 그렇게 읽혀진 이 값을 RQ 그래서 스토어에 get id. 그 id는 id가 A1234, 그죠? A1234에 해당하는 로우를 읽어라. 뭐 일종의 뭐 이건 이제 제이슨 구조의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읽혀진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처럼 똑같이 REQ.onSuccess 정상적으로 한 건이 읽혀졌다면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어요. 이벤트는 이벤트로 받고 에러 펑션을 쓰도록 해서,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벤트의 타겟 리졸트. 자, 이렇게 되면 id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는 이제 보긴 좀 힘들지만 로컬 스토리지에 가보시면 요런 데이터를 하나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 배열을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배열을 하나 요렇게 요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던 그 배열을 하나 읽어서 데이터에 집어넣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 DB가 만들어졌을 때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있을 때만, 그죠? 데이터가 있을 때만.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코드는 이 코드랑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만, 그죠? 이 안쪽에 있는 코드는 똑같습니다. 자, 로컬 스토리지에서는 이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제이슨으로 파싱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인덱스DB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얘가 오브젝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장하는 부분은 작업하지 않고 로드를 먼저 작업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조금 나중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었는데, 데이터 안에 데이터라고 한 속성 값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이치 문장을 사용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역시 똑같이 D로 받을게요. 그리고 동일한 코드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 떠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로컬 스토리지에서 읽어와서 파싱을 시켜서 루핑을 도나 DB에서 읽어서 그 데이터만큼 루핑을 도나 이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스크립트 단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로딩되는 부분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폼 태그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저장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다가 편의사항 만들게요. 하단에다가 편의사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컬호스트랑 똑같죠. 자, 로컬호스트에서도 폼 태그에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해서 스토어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FRM에 add 이벤트 listener의 인풋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토어로 이동시킬게요. 스토어. 자, 펑션 바로 밑에다가 스토어 함수 정의하도록 할게요.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폼 데이터 다시 만들게요. 폼 데이터는 new 폼 데이터 FRM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 똑같이 저장할 데이터 변수고요. 그리고 자, 태그들을 갖고 오는 방법은 로컬 스토리지의 스토어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대로 복사 떠 갖고 올게요. 그대로 복사 떠서 이곳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결국은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똑같이 태그들과 선택된 태그들과 데이터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틀리는 거죠. 로컬 스토리지에서는 바로 로컬 스토리지에 set 아이템 올랄라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인덱스 DB는 DB이기 때문에 반드시 트랜잭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let 트랜잭션은 트랜스라고 할게요. db.transaction 테이블
이그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리드 라이트 읽고 쓰기용으로. 그리고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랩 스토어 트랜스된 오브젝트 스토어 테이블. 자, 그 다음 저장할 데이터, 이거는 배열의 그 폼에 있는 정보들이고요. 저장할 데이터를 스토어 데이터라고 할까요? 스토어 데이터는 키값이 id입니다. 키값은 id. 그리고 id 값 집어넣을게요. 여기서 요 키값은 요 id 값, 이걸 뜻하는 거죠. 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가 여기서 만들어준 요 데이터, 이렇게 스토어 데이터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 로드할 때 데이터를 읽기가 성공이 되면, 데이터를 리드 온리로 읽기가 성공이 되면 그 결과가 알리큐에 담길 텐데, 그 알리큐에 데이터를 데이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 데이터, 요걸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 데이터가 요걸 뜻해요. 여기 있는 값을 포이치로 빙빙빙 돌렸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B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리큐는 스토어 풋, 그리고 스토어 데이터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역시 알리큐.원 석세스. 뭐 원하는 메시지를 하나 뿌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원하는 메시지를 하나 뿌려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빠졌네요. 콘솔에다가 찍어줄까요? 그냥 콘솔 로그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뭐 스테이터스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뿌려줄 건데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일단 요 버튼에 대한 제어는 하지 않았어요. 요까지만 저장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새로 고치거나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뭐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요 메시지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지금껏 작성한 코드에 오탈자도 없고 뭐 정상적으로 DB에 저장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 고쳤을 때 해당 항목들이 그대로 표시가 됐다면 브라우저가 처음 열리고 나서 로드를 실행을 시켜서 로드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됐겠죠. 그죠? 이렇게 수정될 때마다 저장되었습니다. 새로 고쳐도 내용이 바뀌지 않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장소 삭제 부분만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장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에다가 이 델리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저장소를 삭제하는 코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그냥 편의상 추가할게요. 그래서 let btn delete. 데이터 갖고 오는 거야 이 쿼리 셀렉터에서 작업한 거랑 똑같긴 합니다. btn delete. 그 HTML 파일을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 자, 저장소를 삭제하는 겁니다. 저장소를 삭제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삭제할게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된 세션에 있는 모든 연결 정보를 모두 닫아버리고 자, indexed db
DB를 처음에 열 때는 인덱스 DB에 오픈으로 처음에 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DB가 없을 때 업그레이드 니드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테이블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요 ID 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요 ID 값이어야 합니다. 자, 삭제할 때는 delete 데이터베이스예요. delete 데이터베이스 dbname. 그러면 삭제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뭐 콘솔에다가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됐습니다만 만들어 줄까요? 폼도 깨끗이 리셋 한번 해줄까요? 리셋. 자, 이렇게 코드가 작성됐으니까 요거 데이터 삭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저장소를 삭제하고 새로 고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자, 그런데 상단에 코드를 보니까 여기에서 요 키가 대문자로 돼 있었네요. 그래서 소문자 K입니다. 소문자 K.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키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쳐, 그죠? 새로 고쳐도 내용이 유지가 되고요. 브라우저를 아예 껐다가 다시 켜볼까요? 구동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으로 로컬 스토리지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작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오픈하고 그리고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스토어 오브젝트 스토어이긴 하지만 테이블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인덱스는 키패스 한 다음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아이디 값으로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었을 때는 트랜잭션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리드 온리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아이디 값으로 get을 했고요. 저장할 때는 역시 리드 라이트로 트랜잭션을 만들고 만들어진 트랜잭션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열고 이그잼입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put 그러면 아이디 값이 중복되면 데이터가 수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생성하거나 열 때는 인덱스 DB의 오픈 그리고 삭제할 때는 delete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삭제를 했다. 자, 이것으로써 로컬 스토리지와 인덱스 DB를 비교하면서 현재 상태 값을 저장해서 새로 고침하거나 브라우저가 다시 열렸을 때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성된 코드가 최적화되어 있거나 웹 표준에 정확하게 맞게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것만을 추려 작성되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